네,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 고객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말, 고객 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 지향성은 고객에 대한 가치를 최상으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객 지향성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고객의 가치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객은 니즈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원하는 것, 원츠를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무엇이든 또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보시는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애플의 스티븐 잡스인데요. 스티븐 잡스가 이야기했듯이 고객은 기업이 제품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은 고객을 학습하고 또 이해하여 서로 윈윈하는 영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고객이 변했다. 요즘 고객은 이전의 고객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그 정보화의 그 시대인지라 고객의 정보가 영업사원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 세상의 정보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영업사원이 판매하려고 하는 정보를 고객들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에 더 이상의 정보의 비대칭이 영업사원의 무기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 고객은 예민하고 또 까다롭기 그지없고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눈높이마저 엄청 높아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서 요구 조건도 매우 디테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에게 이전처럼 영업사원이 자기 중심의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면 아마 백전백패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고객의 이익을 찾아야 하고 또 고객의 만족을 위하는 고객 중심의 영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은 고객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만족과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업이고 또 사명입니다. 영업사원이 베풀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비물질적인 것으로도 얼마든지 고객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제품의 만족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업 행위 그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웃음을 주는 것, 또 격려하는 것, 또 희망을 주는 것, 다음에 위로를 하는 것, 배려해 주는 것, 경청을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영업사원이 무채칠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마지막에 그 무죄칠시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무죄칠시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잡보 장경에 나오는 말로 내가 가진 재산이 없더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
라는 말이 바로 무죄 7시가 되겠습니다. 남을 위하여 실천할 덕목을 말하는 내용인데요. 첫째, 화한시, 항상 밝은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둘째, 언시, 언어로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칭찬, 위로, 사랑스러운 말 등이 있습니다. 셋째, 심시,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온화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안시, 호의를 담은 온화한 눈빛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신시,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봉사함을 말합니다. 여섯째, 좌시, 여건에 맞추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째, 찰시,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7가지는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날 때 꼭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먼저 애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성공을 하려면 애호, 사랑하는 고객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들 애호 고객들은 단순히 구매 행위를 넘어서 영업사원의 성공을 기원하고 영업사원과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리 데이비스 동호회가 대표적인 애호 고객들의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할리 데이비스라는 오토바이 제품뿐만 아니라 할리가 제공하는 문화에 모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측에 보시는 애플의 애호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들을 우리가 애플 마니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제품을 뛰어넘는 가치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열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업사원들이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영업으로 큰 성공을 하려면 이런 집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고객들이 열광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애호 고객 집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업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호 고객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제품과 기업의 문화를 애호해야 합니다. 애호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호감을 말하는데, 즉 고객에게 호감을 가져야 하고, 또 고객도 영업사원에게 호감을 가졌을 때 애호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영업의 구호, 고객은 나의 파트너이다, 협력자이다, 단순한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아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업사원의 행복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영업사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경청하기입니다. 대나무 밭에서 배우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업은 고객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당신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바로 영업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설득에 의해서 고객은 제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제품을 구매한 후에 누리게 될 가치를 기대하며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사원이 습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업 기술은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이고, 또 설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경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영업사원들이 말을 잘해야 설득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영업사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메모지에 인터뷰 질문을 하는 말을 메모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 즉 영업사원이 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적시에 적절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고객의 말에 반응을 보이고 추임새를 넣으며 메모를 하는 등의 고객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면서 고객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니즈를 찾아내고 구체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업사원의 중요한 능력인 경청인 것입니다. 다음은 잘 들어주는 고객을 위한 대나무 밭이 되자. 자, 영업의 설득은 반드시 경청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고객의 말을 듣는 것에는 고객의 설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논리에 틀리는 말이라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고객의 말을 우선 들어야 합니다. 듣다 보면 고객의 니즈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하고 고객의 니즈가 파악이 되면 가장 적합한 솔루션, 해결책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말을 듣다 보면 영업을 떠나서 고객에게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의 귀가 당나라 귀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이발한 모든 이발사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한 이발사는 애걸복걸해서 절대로 소문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풀려났지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소문내도 죽고 소문을 내지 않으려니 답답해서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서 찾아간 곳이 바로 대나무 밭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 밭에 구덩이를 파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말을 마음껏 외치고 구덩이를 메우고 났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나무 밭은 바로 이발사에게 무엇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경청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경청만으로 이발사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사원이 고객들과 판매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고객의 사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사적인 이야기는 판매에 도움이 안 되는 낭비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의 수단은 고객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이고 나를 이발사의 대나무밭처럼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순간은 애호 고객이 만들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객을 위대하게 만들자. 제대로 된 그 애호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경청과 설득을 넘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혹 영업을 하고 난 뒤에 고객을 폄하하고 흉보는 영업사원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영업사원이라면 나에게 구매한 고객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쟁 회사의 영업사원이 아닌 나에게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객으로 인해
나의 실적이 올라가고 또 내가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객을 흉보는 것은 나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영업 과정에서 고객을 위대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고객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당신을 만나서 영광이라는 자세로 고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반드시 화답할 것입니다. 나아가 나와 거래하는 당신이 귀한 사람이라고 높여주십시오. 고객을 높여줬을 때 당신도 높아질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인가? 상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 것인가? 영업의 승패는 바로 여기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가더 장군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둘 다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메가더는 실패를 했고 아이젠하워는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전을 다룬 데이비스 헬버스템의 콜디스트 윈터라는 책을 살펴보면 다음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자가 메가더와 인터뷰를 한 후 메가더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구나를 느꼈다고 합니다. 반면 아이젠하워와 인터뷰를 하고 난 후에는 내가 대단한 인물이구나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위대함만을 말하는 데 비해서 아이젠하워는 상대방 중심이고 상대를 치켜 세우기에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실패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 브랜드가 먼저인가 고객이 먼저인가? 브랜드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 브랜드가 우선일까 혹은 고객이 우선일까요? 자, 오늘날 그 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있습니다. FTA를 필두로 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화와 거의 모든 제품의 시장의 성숙화 등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 및 성장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더욱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실무자들과 마케팅 학자들은 고객 지향성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고객과 직접 대면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제품이 주는 기본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제품의 효용성이나 혹은 경제적 가치 이외에 심리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브랜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브랜드는 기업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은 기업의 자원 운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와 세부적인 실행 관점에서 마케팅 믹스 등의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신들의 고객들이 자사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의 향상은
영업사원들도 영업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 브랜드가 우선인지 혹은 고객이 우선일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은 바로 기업이 브랜드 파워를 올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관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브랜드 관리라는 용어 대신에 고객 가치 혹은 자산 관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무자들과 마케팅 학자들이 고객 중심 혹은 고객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또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브랜드 관리에 치중하여 고객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고객 중심의 브랜드 관리라고 말할 수 있고, 브랜드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브랜드 관리를 브랜드 중심 관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기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브랜드일까? 고객일까? 많은 경영진들은 고객이라고 답을 하지만 실제로 전략적인 행위들은 모두 브랜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그 제너럴 모터스의 올즈모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올즈모빌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올즈모빌을 구매했던 GM의 주요 고객들은 이제 모두 노년층이 되었고, 자동차 시장의 주요 고객들은 이제 새로운 20대와 30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즈모빌의 올드라는 말이 자신들의 영이라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올즈모빌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GM은 이들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광고 판촉 형사를 진행하였고, 영업사원들도 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소비자들은 외면하였고 시장에서의 판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올즈모빌의 시장 점유율이 85년도에 6.9%였음에 불구하고 2000년에 와서는 1.6%로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GM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GM의 경영자들과 마케터, 영업사원들은 고객 중심 혹은 고객 만족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행동과 가치를 고객이 아닌 브랜드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GM의 사례에서 브랜드 관리의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고 또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업부서의 역할과 영업과정에서의 문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고 고객을 설득하는 브랜드 관리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영업부서의 역할은 기본적인 관점에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업부서는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 수행 집단이 아니라 단지 기업의 판촉 활동의 일부로서 메시지의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객의 관점이 아닌 브랜드의 관점에서 고객을 설득하고 브랜드의 유리한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자사의 브랜드를 싫어하면 잘못된 브랜드에 대한 피드백을 마케팅 부서와 경영층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고객에 대한 불평을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날 고객들은 매우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설득하는 중요한 창구가 바로 영업사원들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이 이러한 까다로운 고객들을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로 만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브랜드를 도구로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의 영업사원들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객을 찾아가고 이를 위해서 브랜드가 아닌 고객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브랜드는 기업의 경쟁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사용해서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답은 바로 고객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은 브랜드를 훌륭한 도구로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사원들은 브랜드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기업의 최전방에서 경쟁사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며 기업의 브랜드라는 가치를 전달하여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영업의 기본적인 역할일 것입니다. 영업은 마케팅을 실행하는, 즉 고객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기업의 최전방에 선 프로들입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영업사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또는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객이 브랜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영업에 큰 차이가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목적은 바로 고객 가치의 창출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업의 성공의 세 가지 필요 요건인 신뢰하고 또 소통하고 사랑하는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라면 신과도 통할 수 있는 바로 신통한 영업 비법일 것입니다. 우선 고객에게 신뢰를 주어라. 고객은 영업사원을 신뢰할 때 거래를 한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절대로 거짓말과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지갑은 주머니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 고객의 지갑 속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고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무조건 고객과 소통하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노력하라. 고객 앞에서 집중하고 열정을 가져라.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칭찬하고 위대하게 만들어라.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거래도 통한다. 거래를 넘어선 인간적인 소통으로 발전시켜라. 인간적으로 통하면 그들과 친구가 되어 친구로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업사원의 행복이다. 마지막 고객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고객 중심으로 일하고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고객이 거래 대상을 넘어서 사랑의 대상이 됐을 때 진정한 영업사원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째, 배려하자. 둘째, 배려하자. 마지막 셋째, 배려하자. 자, 배려는 나를 버리고 상대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바로 고객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강
고객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